시작할까요? 강의의 기본 핵심은요, 재개발, 재건축의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했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 두 번째가 신축 완성된 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이 있을 때 조합원 입주권의 비과세, 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약간 벗어난 게 있다고 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을 조금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참, 그러기 전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재산 분야를 근무했거나 하고 계신 분, 재산에 근무하셨거나 근무를 하고 계신 분, 별로 많지 않으시네요. 그럼 굉장히 힘드시겠다, 그죠? 그 말이 그 말고 저 말이 저 말이 같고. 제가 한 번은 재개발, 재건축 세무사 회에 가서 제가 강의를 자주 많이 하거든요. 하루 강의했어요. 근데 마지막 들려온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도 못 알아먹건데 진짜 그럼 열받아요. 아무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설사 근무하셨다 하더라도 대부분이 아마 요즘도 그럴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그러면 과세 자료정과 신고서를 캐비넷에 넣어놓고 인계인수 할 겁니다. 왜냐하면 첫째, 관련 세무사한테, 납세자는 당연히 모르니까 세무사한테 물어보면 물어보지를 못해요. 왜? 내가 잘 모르니까. 두 번째, 상대편 대리인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 왜? 묻는 것이 이상하니까. 서로 대화가 안 돼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지금 TIS, 지금 엔티스라고 합니까? 그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가동이 안 되죠. 안 된 걸 현직에 있을 때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없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전부 수동으로 계산해 봐야 되거든. 수동으로 계산하면 양도소득세 전체를 알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아무튼 잘 아는 것도 좋지만 또 모르면 굉장히 깝깝하죠. 그래서 제가 태어나기를 담양에서 태어났어요. 예, 자라기는 순천에서 자랐고요. 그러니까 전라도 사투리가 섞입니다. 예, 저 사람 사투리 있어서 하도 말을 못 알아먹겠다. 그 정도는 아니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일반적인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한번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다 아시겠지만 양도가액은 양도가액과 양도실가, 취득가액과 취득실가의 차이점이에요. 그 말인 것 같지만 분명히 틀려요. 실가는 실지거래가액의 준말이에요. 96조에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 주고받은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취득실가, 취득가액. 그러면 취득가액은 뭐예요? 가액은 그냥 세법상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를 취득가액이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취득가액과 취득실가 중에 어느 게 더 커요? 부등호로 표시한다면 취득가액이 더 크죠. 예. 그 다음에 양도실가와 양도가액이라고 하면 범위가 양도가액이 더 넓죠. 예. 그래서 양도가액의 매매사례가, 감정가, 등록기재가, 기준시가가 양도가가 할 수 있죠. 근데 현행세법상 기준시가를 양도가로 쓴다고 한다면 어느 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시가과세 원칙인데 세법에 그런 규정은 없어요. 대표적인 교환입니다. 신림동에 있는 모텔과 저기 춘천에 있는 이메아를 맞바꾸자. 감정평가도 없어요. 교환 차익도 없어요. 그러면 실지거래가가 확인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만에 하나 감정가가 있다든지 인근에 품위, 정황, 면적, 그 다음에 위치가 유사한 형태, 매매 사례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다 쓸 수 있겠지만 그것도 없어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100조 1항에서 뭐라고 되어 있죠? 양도가를 취득가로, 실가로 쓰게 되면 반취득가도 뭐로 써라? 실가로 써라. 양도가를 기준시가로 쓰면 취득가도 반드시 뭘로 써라? 기준시가를 적용하라고 일맥상통하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취득가를 빼고 기타 필요경비를 뺀다는 얘기죠. 근데 취득가를 매매사례가, 감정가, 환산취득가를 쓴다면, 기준시가를 쓴다면 기타 필요경비 뭐예요? 계산공제 3%를 하게 돼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 3% 안 하고 5%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죠? 신축했거나 85평방미터 이상의 증축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 그 취득가를 감정평균가 또는 만약에 환산취득가를 쓰게 된다면 해당 가액의 몇 프로? 5%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럴 때는 기준시가 5%가 아니에요. 환산취득가 매매 감정가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그래서 양도가에서 취득가, 기타 비는 뺀 걸 양도 차익이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환산취득가를 쓴다면 필요경비는 환산취득가 플러스 계산공제액이죠. 근데 그게 만약에 3억이에요. 근데 그 집이 리모델링을 해요. 그래서 주택법에서 리모델링 조합에다가 리모델링 조합비를 만약 5억을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환산취득가 플러스 계산공제액이 3억인데 리모델링 비용인 자본적 추출만 해도 5억이에요. 거기다가 양도 당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겠죠. 만약 5천을 줬다고 합시다. 그럼 5억 5천이에요. 그럴 때는 환산가 플러스 계산공제액과 자본적 추출비용 플러스 양도비용 더한 것이 더 크다고 한다면 큰 쪽으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반드시 부동산에 한정되죠.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으로서 반드시 양도시일 현재 어떤 경우만 등기된 것만 가능하죠. 조합은 입주권이라고 한다면 관리처분 인가점검을 하라. 그런데 미등기가 분명히 맞아요. 한 일례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영등포에도 집이 있고요. 양천에도 집이 있었어요. 근데 세금을 절세하면 어떻게 좋을까요? 라고 하니까 그 회계사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별도 세대인 아들한테 영등포의 지상 주택을 증여를 해버려라. 그죠? 네, 대지는 놔두고 그리고 나서 양천 걸 팔아라. 그러면 양천 건 양도를 이제 별도 세대니까 주택수야 끌려오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비과세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정작 의뢰인이 팔았어요. 20억에 팔았어요. 근데 누구도 상상을 안 했던 거죠. 나중에 보니까 미등기예요. 양천 것이 미등기예요.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안 되죠. 기본공제 안 되죠. 그 다음에 그 세율은 70%죠. 그죠? 그러니까 뒤로 벌렁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받으면 반드시 등기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해 봐야겠죠. 그럼 미등기라고 해서 곧바로 넘어지면 됩니까? 안 되죠. 시행령 168조에 이런 경우로 한다면 설령 미등기라고 할지라도 이건 미등기로 보지 말아라는 규정이 있죠. 첫 번째가 법률의 규정,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등기가 금지된 경우. 두 번째, 장기 활부 조건부에 따라서 대금 청산이 되지 아니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세 번째, 8년 자격농지 감면 대상, 농지의 분합, 그 다음에 농지의 교환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한다면. 네 번째, 토지 구획 정리를 하고 있는 경우로서 공사 영역 대가로 채비지를 받아서 환지 확정 전까지 양도한다면 미등기로 보지 말아라. 다섯 번째가 무허가 주택으로서 건축 물량이 없어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것도 미등기로 보지 말아라는 얘기예요. 양천집이 바로 그 상황이에요. 예. 무허가 주택이에요. 옛날에 오래된 집은 다 대부분이 무허가예요. 그러니까 건축 물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를 해요? 못해요? 못해요. 1세대 1주택은 맞아요. 그럼 뭐다? 미등기를 보지 말아라. 근데 그분이 건축물 대장이 있어요. 그럼 미등기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건축물 대장이 분명히 무허가는 맞는데 대장이 있다는 얘기 뭐예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건물 양성화 조치를 합니다. 허가받지 아니한 건축물이라도 현존해 있다라고 한다면 지자체에서 인위적으로 건축물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있다는 얘기는 보존 등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미등기가 맞아요. 그런데 많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주택에 관련된 부동산에 관련된 양도소득세가 건물 때문에 나와요? 토지 때문에 나와요? 토지 때문에 나와요. 토지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머릿속에서는 팽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건물의 양도가는 쪼개니까 안 분하니까 양도가 나왔어요. 취득가를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환산취득가를 쓰게 돼요. 환산취득가를 쓰게 된다면 양도실가 곱하기 분수의 분모 양도 당시 기준시가. 무슨 기준시가가 뭐죠? 개별주택, 단독주택이니까 개별주택 가격이겠죠? 분자는 취득 당시 개별주택 가격이에요. 근데 2004년 12월 말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에요. 그럼 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최초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을 또 뒤집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뒤집어요? 최초 공시된 개별주택 가격 곱하기 분수의 분모 최초 공시 현재의 토지 기준시가 플러스 일반 건물 기준시가 분자 그 집을 만약에 86년에 취득했다 합시다. 86년도에 토지 기준시가 플러스 일반 건물 기준시가죠. 근데 일반 건물 기준시가 또 문제가 있죠. 일반 건물 기준시가 최초 언제 시행됐어요? 2001년도에 시행이 됐어요. 그럼 2001년 전에 취득했잖아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2001년 1월 1일 현재의 일반 건물 기준시가 곱하기 이렇게 대각선으로 쏙 써진 거 있죠.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률을 곱해야 돼요. 다음에 부수토지는 아까 86년에 취득했다고 했어요. 그럼 부수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최초 시행 날짜가 언제예요? 90년 8월 30일이에요.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90년 8월 30일 최초 공시된 토지 기준시가 곱하기 분수의 분모 90년 8월 30일 현재의 토지 등급가액 분자 86년 1월 1일 현재의 토지 등가액을 또 뒤집어서 또 뒤집어야 돼요. 몇 번 뒤집어야 돼요? 6번 뒤집어야 돼요. 그죠? 그래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반 건물 기준시가가 과거로 가면 갈수록 뭐가 높아져요? 장가율이 1에 가까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에서 양도 차손이 나버려요. 그죠? 미등기는 중과하려고 했는데 건물이 미등기예요. 중과하려면 양도소득금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도 차손이 나버려요. 그러면 결과가 어떤 일이에요? 뒤집히는 거죠. 그러면 양도 차손을 토지분 양도 차액에서 빼면 되죠. 물론 다른 소득이 다른 동일한 과세액에 다른 양도소득이 또 있다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틀려지겠지만 없다고 가정한다면 그런데 기본 통치에 이런 말이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액을 충족한 주택이다. 근데 미등기다. 그러면 토지는 등기가 됐을까 안 됐을까요? 토지는 거의 100% 등기되어 있어요. 그죠? 심지어 명의신탁 등기된 것도 등기된 거예요. 예. 그러면 토지는 미등기가 아니잖아요. 토지는 비과세 가능해요. 근데 건물은 뭐예요? 과세인데 양도 차손이 나버려요. 근데 이게 12억을 초과했어요. 그러면 차손금을 또 빼버리면 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미등기라고 해서 물론 무조건 뒤로 뒤집히면 안 돼요. 혹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죠. 양도 합산하는 것을 1과세기간에 기본공제 250만 원 하죠. 과세표준 나오죠. 세율이죠. 아마 우리나라 세법 중에 이렇게 세율을 말하는 건 처음일 거예요. 10%, 20%, 주식에 대한 일반 초과 누진세율 6 내지 45%, 16 내지 55%, 26 내지 55%, 그 다음에 36 내지 75%, 그 다음에 70%. 너무 많죠. 동일한 자산에 2개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면 어떤 세율을 적용한다? 산출세율이 높은 쪽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어느 토지가 만약에 주택 부수토지예요. 고가주택이에요. 그러면 5배, 3배, 5배, 10배 초과분은 비삼용 세율이죠. 그죠? 나머지 3배, 5배, 10배 이하라고 한다면 일반 세율이죠. 그러면 비사업용 세율 산출세액 플러스 일반 토지에 대한 산출세액 2개를 더해서 어떻게 해요? 더한 금액이 5억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 초과누진세를 그냥 적으면 6억이에요. 그럼 어느 쪽으로요? 6억 쪽으로 산출세를 계산해서 신고해야 돼요. 아마 NTS에서 아마 지원해 줄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산출세액이 계산되죠. 그 다음에 세액 감면이죠. 세액 감면은 조세 특례 제한법상의 세액 감면이 있죠.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의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규정에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양도로 안 보겠다. 두 번째가 소득금액을 공제해 줄게. 세 번째가 세액을 감면해 줄게. 이게 비과세는 방법, 그 다음에 소득금을 빼주는 방법, 세액을 직접 감면해 주는 방법. 그러면 농특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면세액이 20% 농특세 부과를 해야 되는데 소득 감면하게 되면 대표적인 게 99조와 99 3이에요.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전액을 세액 감면해 줄게. 5년을 경과한다면 전체 소득금액 중에 5년간의 소득금액을 빼줄게. 그러면 소득금액을 빼지 않았을 때 산출세액과 소득금액을 뺐을 때 산출세 갭이 생기겠죠. 그것의 20%가 농특세예요. 그래서 농수액이 좀 든다는데 다음에 세액 감면하고 세액 공제하는 후에 결정세액이 나오죠. 우리 소득세법의 결정세액하고 비교하는 경우가 언제 있죠? 먼저 본법 97조 2의 이율과세 규정이에요. 2항에 있죠. 이율과세를 적용했을 때 결정세액과 이율과세 적용 안 했을 때 결정세액을 비교해봐라. 이율과세를 안 했을 때 결정세액이 했을 때보다 더 크다고 한다면 이율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101조 2항에 부당해상 부인 규정이 있죠. 양도세 과세 대상 자산을 증여받아 5년 이내, 23년 1월 1일 10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조세 회피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양도세 납세 의무자를 누구로 해버리겠다? 증여자로 해버리겠다. 그죠? 그리고 증여자가 만약에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연대 납세 의무를 수준자에 지어버리겠다. 그럴 때에 부당해상 부인할 때에 A에서 B로 갈 때는 무슨 세금이 부과되죠? 증여세가 부담이 되죠. B가 C한테 팔 때는 뭘 부담하게 돼요? B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죠. 두 개를 더해봐라. 뭘 더해라? 증여세 결정세액과 양도세 결정세액을 더해봐라. 그러니까 3억이에요. 근데 A가 C한테 판 걸로 가정했을 때에 양도세 결정세액이 4억이에요. 그럼 뭐예요? 부당해상 부인을 적용해란 얘기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조세피 목적이 있다는 얘기 되죠. 근데 또 하나 있어요. 문제가 단서가 또 있어요. 하지만 B가 C한테 양도한 소득금액이 전적으로 B한테 귀속된다고 한다면 부당해상 부인 규정 적용하지 말아라 하고 있죠. 그래서 결정세액이 여기서 두 번 나와요. 그래서 약간 차이점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뭐 가산세는 우리 소득세법상의 가산세는 두 가지 형태가 있죠. 주식 변동사항 명세서를 제출 안 했을 때, 그 다음에 취득가를 감정가 또는 환산 취득가 쓰는 경우로서 신축주택, 신축건물 또는 증축된 연면적이 85를 이상이라고 한다면 5%를 부과하겠다가 나오죠. 그래서 총 결정세액이 나오고 기납부세액, 지방소득세를 구했죠.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차익 계산 방법인데요. 제가 먼저 그림으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시행령 166조에 나와요.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요. 도저히 이해 불능이고 그 산식을 외울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A점에서 당초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B점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났어요. 그 다음에 C점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를 합니다. 160조에서 두 가지로 쪼개자는 얘기예요. 선분 A, B 구간을 뭐라고 부르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 양도 차익을 하자. B, C 구간을 뭐라고 부르자?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이라 부르자라고 얘기죠. 어떤 사람이요, 만약에 당초 기존 주택과 부스토지를 기존 부동산을 3억에 취득을 했어요. 그래서 조합원 분양에서 당첨해본 추첨한 결과 101동 904호를 분양받기로 했어요. 분양 예정가는 5억입니다. 그러면 내가 3억을 조합에 제공을 하고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조합은 입주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항차 얼마를 추가로 불입을 해야 돼요? 추가로 불입할 금액이 2억을 추가로 불입해야죠. 이걸 뭐라고 부르자? 환지 청산금이라고 부르자. 근데 환지 청산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지급받을 청산금이 있고 납부할 청산금이 있어요. 이것 2억은 뭐예요? 납부할 청산금이에요. 근데 이것을 시점에서 얼마에 팔았냐면 10억에 팔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비과세는요. 관리처분계 인가일과 철거일 중 빠른 날엔제 비과세율을 충족한 주택가 부수토지라고 한다면 조합원 입주권을 뭐 해줄게? 비과세 해줄게. 만약에 다른 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그러면 비과세 해줄게. 그러나 양도실가가 12억을 초과하게 되면 고가에 걸려요. 그러면 12억 초과 상담 후 양도차익은 과세를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선분 A, B 양도차익을 생각해 봅시다. 양도차익 5억에서 얼마를 빼요? 3억을 빼죠. 마이너스 X. 왜냐하면 A, B 구간 중에 양도비용 또는 자본주출비용 또는 취득할 때에 취득에 간 복비 지급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일단 X를 하자 이거죠. 그럼 X는 그냥 빵이라고 생각한다면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은 얼마가 돼요? 2억이 되겠죠.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차익이요. 10억에서 평가액인 5억을 빼야 되겠죠. 5억을 빼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추가로 납부한 금액이 얼마예요? 2억이죠. 그러면 2억은 자본적 주출비용이죠. 플러스 2억을 대야겠죠. 마이너스 Y라고 하겠죠. Y는 뭐예요? 양도 시점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납부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0이라고 생각한다면 양도 차익은 얼마예요? 3억이죠. 그럼 두 개를 더해서 양도 차익은 전부 5억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2억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왜냐하면 A, B 구간은 이 구간은 무슨 구간이에요? 부동산 구간이죠. 이 구간은 뭐예요? 이건 조합원 입주권 구간이죠. 그러니까 범법 95조 2항에서 3년 이상 보유한 등기된 부동산의 경우로 한다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줄게.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한다면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차익 해줄게. 왜 그럴까요? 이건 부동산 구간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권리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95조의 대원칙에 어긋나게 되죠. 그래서 요 BC 구간 장특공제는 못 해주겠다. A 구간만, A, B 구간만 해줄게 라는 얘기죠. 근데 그게 단서가 하나 붙었죠. 한 세대에 한 주택인 경우로 한다면 2년 이상 보유한 경우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표 2를 적용해 줄게. 그렇게 돼 있죠? 표 1은 3년 이상 보유면 몇 프로예요? 1년에 2%씩 6%. 만약에 10년을 보유했다면 몇 프로예요? 10년은 20%. 15년 이상일 때는 30%예요. 표 1이죠. 표 2는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서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만 거주기간별 최대 40%, 10년 기준이에요. 보유관 40% 두 개에서 몇 프로 해줄게? 80%를 해줄게. 근데 2년을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그죠? 근데 예외가 있죠. 어떤 때 예외가 있어요? 155조의 3인가요? 상생임대주택이에요. 2021년 12월 20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직전 임대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상생 임대주택으로 만약에 임대를 해서 나중에 매각을 한다면 매각 시점에 1세대 1주택으로 한다면 154조 1항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에 몇 년 거주요? 2년 거주가 있죠. 그거 적용 안 할게. 예, 그냥 2년 산 걸 인정해 줄게. 두 번째가 155조 20항 이런 규정이 있죠.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이 있다고 한다면 거주주택은 반드시 몇 년 이상 거주해라? 2년 이상 거주해라. 그거 적용 안 할게. 2년 산 걸 인정해 줄게. 세 번째, 표 2를 적용할 때 2년 이상 거주 조건이잖아요. 2년 이상 거주 안 했지만 그냥 인정해 줄게. 그래서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2년 거주 예외 규정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럼 만약에 1세대 1주택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 집에서 2년을 안 살았어요. 예. 근데 이게 비과세일 거예요. 근데 12억 초과를 했어요. 근데 8년을 보유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몇 프로 해줘야 돼요? 4,8은 32%를 적용해 줘야 돼요. 그죠? 예. 2년은 산 걸 인정해 줘 볼 거니까. 그래서 2%에 8%를 더해준다 그 뜻은 아니에요. 2년의 규정을 적용 안 할 게일 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썽이 났어요. 무슨 말썽이 났냐면
해당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이에요. 선순위 상속주택이에요. 비과세 받을 거예요. 그 다음 비과세 받으려고 한다면 상속 개시점에 동일세대 아닌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았는데 상속 개시일 현재 그 집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어요. 그럼 2년 살아야 될 문제가 생각이 돼요. 그죠? 그러면 155조 2항과 3항에 이런 말이 있죠. 선순위 상속주택은 어느 걸 선순위로 얻게? 만약에 망자가 집이 2채 이상 있다고 한다면 보거주채, 망자가 가장 오래 보유한 집을 선순위로 가져가라. 근데 똑같아요. 그러면 보거, 망자가 가장 오래 살던 집을 선순위로 가져가라. 근데 오히려 안 살았어요. 보거주, 상속 개시일에 이제 살고 있던 집을 해라. 근데 그것도 안 살았어요. 그럼 뭐예요? 채, 기준시가인 개별주택과 공동주택가의 가장 높은 집을 선순위로 가져가라. 근데 방정맞게 똑같아요. 101동, 101호, 102호, 103호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선택이죠. 상속이 선택이죠. 그 다음에 3항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선순위 상속주택을 누구 집으로 볼 거냐. 그죠? 보통 소수집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죠. 보거주체예요. 상속 보유집이 가장 높은 사람의 집으로 봐라. 상속 개시일에 해당 주택에 살고 있는 상속인의 집으로 봐라. 보거주, 호주 승계인데 삭제됐어요. 민법상 호주 승계가 없어, 호주 제도가 없어졌어요. 보거주체, 최고 연장자의 집으로 간주를 해라. 그죠? 그래서 보통 다수 지분자가 아닌 나머지 다 뭐라고 불러요? 그냥 소수 지분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만약에 쌍둥이면 어때요? 먼저 태어난 놈은 집으로 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그 집에 비과세를 충족한 상속받은 선순위 상속주택이에요.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요. 취득 상속 개시점에 2년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요? 2년 안 살았으면 비과세 못 받게 돼요. 그러면 비과세 받으려면 형님, 나, 내 여동생 다 들어가 살아야 돼요. 그게 말썽이 났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요? 공동상속주택의 선순위 상속 소유자로 보는 사람이 살았다면 다른 소수 집안들도 다 산 걸 인정해줘라. 그다음에 159조 4에 따른 표 2를 적용할 때 2년 거주 조건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냥 선순위 상속주택의 소유자로 보는 상속인이 살았다고 한다면 나머지도 다 산 걸로 간주해서 장특공제를 해줘라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걸 말로 바꿔봅시다.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가인데 A를 모르면 어쩔 거예요? 취득시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A의 취득가액은 실가를 원칙으로 하되 실가를 모르면 어쩔래? 환산취득가를 써라는 얘기죠. 물론 세법에는 환산취득가는 말은 용어는 안 쓰고 있어요. 그냥 만약에 A점의 취득시가 확인 입증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환산취득가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환산취득가라는 말이 어디에 나와요? 시행령 176조의 2에 있죠. 취득 당시 양도의 실질 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음의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맨 처음이 뭐죠? 매매 사례가로 한다. 감정 평균가로 한다. 환산 취득가로 한다. 기준시가로 한다. 라고 순차 적용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환산 취득가 쓴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B점의 평가액 곱하기 B점의 기준시가분의 A점의 기준시가를 든 무슨 Y 다시값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이걸 그냥 우리가 뭐라고 말하자? 환산취득가를 하자. 그러면 환산취득가를 쓰게 되면 기타 필요는 뭐 하게 돼요? 계산공제를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실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제 소요된 경비 또는 계산공제. 그럼 끝이에요.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C점의 양도 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빼기 실제 소요된 경비. 그러면 돼요. 근데 그걸 문장으로 외우려면 절대 못 외워요. 외울 수도 없고요. 외우지 말고 그냥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시면 간단해요. 자, 다음에요. 청산금을 납부할 수도 있지만 청산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쩌려란 얘기죠. B점의 평가액이 5억인데요. 아파트를 3억짜리를 받았어요.
내가 5억을 제공을 했는데 3억짜리를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합으로부터 얼마를 받아요? 2억이라는 돈을 받아야겠죠. 그죠? 이걸 환지청산금을 지급받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 계산해 봅시다. 자,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 5억 빼기 3억이에요. 근데 5억 속에는 우리는 101동 904호와 관련된 조합원 입주권을 1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5억짜리가 10억이 된 거예요? 3억짜리가 10억 된 거예요? 3억짜리가 10억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을 마이너스 X에 이걸 안분해야겠죠. 그렇죠? 이 2억에 대해서는 일종의 주택의 지분 일부분이 양도된 것이니까 그 양도는 나중에 대금청산을 모두 받고 이전고시가 난다면 이전고시 다음 날이 양도식이에요. 근데 이전고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에서 2억을 다 안 줬어요. 그럼 다 받은 때가 양도식이에요. 이건 변론의 이야기예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B점의 평가액분에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지급받은 청산금을 빼야겠죠. 네, 안분해야겠죠. 왜? 왜냐하면 우리는 3억짜리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고 싶지 5억짜리 양도 차익을 구하고 싶은 생각은 없잖아요. 그죠? 자,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이에요. 10억 빼기 5억을 빼야 되죠. 그렇죠? 5억을 빼야 되는데 5억은 우리는 3억짜리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고 싶은 거지 5억짜리 양도 차익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너스 2억 해야겠죠. 마이너스 Y. 그럼 뭐예요? 10억 마이너스 5억 플러스 2억이 되죠. 마이너스 Y. 그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청산금을 납부할 때는 마이너스를 해주면서 왜 청산금을 지급받을 때는 왜 지급받은 청산금을 더 해줍니까? 논리는 이거예요. 마이너스에 가로 열고 5 마이너스에 가로 닫고 가로를 풀면 플러스가 되니까요. 자, 그러면 청산금을 지급받았을 때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A점의 취득시가 또는 환산취득가 마이너스 실제 소득인비 또는 계산공제 가로 닫고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분자 B점의 평가액 마이너스 지급받은 청산금 그러면 되겠죠.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C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플러스 지급받은 청산금 마이너스 실제 소요된 경비 어때요? 쉽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절대 안 잊어먹어요. 그런데요, 여기에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이 사람이요, 해당 3억짜리를 취득해서 5억짜리 평가를 받아서 이걸 10억이 아니라 15억에 팔고 있어요. 15억에 팔고 있는데 납부할 청산금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이에요. 여기서 1억을 납부할 거고, 여기서 1억을 납부할 거예요. 양도는 이때이고요. 자, 그런데 조합원 입주권 매매 계약 쓸 때 어떻게 씁니까? 매동 매도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는 얼마로 한다? 15억으로 한다. 15억으로 한다. 대신에 계약일 현재 납부하지 아니한 납부할 청산금은 매수자가 부담키로 약정한다. 그리고 나중에 매매가를 계산할 때 이 1억을 빼고 14억을 수수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심지어 이 1억도 체납을 했어요. 조합에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15억에서 얼마를 빼고요? 2억을 빼고 상계 처리하고 13억을 지급해요. 자, 그러면 그냥 15억은 너무 크네요. 이걸 13억이라 합시다. 13억이라 합시다. 그러면 양도 실가가 13억일까요? 아닐까요? 플러스 알파 하나 더 합시다. 재개발, 재건축이 된다면 시행사나 또는 시공사가 공사를 빨리 할 목적으로 이주비를 지급해줘요. 이주비를. 예, 저리 또는 무이자로 이주비 2억을 지급한다 가정을 합시다. 2억을 지급한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요. 1억 납부 안 했어요, 양도자가.
요거 1억은 당연히 납부 안 했겠죠? 2억도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상계 처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실제 매매가 13억 중에 4억을 뺀 9억만 수수하겠다 이 말이 돼요. 그죠? 그랬을 때에 문제가 시작돼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매매를 하면서 10억에 매매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집에 전세 세입자가 있어요. 세입자가 전세 보증 2억이에요. 그러면 실제 주고받은 금액은 얼마예요? 10억인데 2억을 빼고 8억만 오고 가겠죠. 그러면 양도가 8억이에요? 10억이에요? 양도 실가가 10억이죠. 그죠? 왜? 이 매수자 을돌이는 이 2억의 전세 보증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의무를 인수받게 되죠. 대신에 갑돌이는 2억의 채무 변제 의무를 누구한테 전가해요? 매수자 을돌이한테 전가를 하게 되죠. 그러면 2억은 소위 말하는 88조에 등기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의 현물 투자 등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을 뭐라고 한다? 양도를 한다. 다만 부담부증으로서 증여 추정이 아니한 경우에 부담 채무도 양도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죠. 그러면 아까 전세보증 2억이 대가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그래서 매매 양도 실가가 10억인 거죠. 그 논리를 생각해 보세요. 자, 1억 납부해야 되는데 조합에 납부를 안 했어요. 그 다음에 1억은 납부할 시기가 도래하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2억은 내가 돈을 받아갔어요. 근데 상계 처리하겠대요. 그러면 2억은 이 매매가 13억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빼도 돼요? 들어있어야 돼요. 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 1억은요. 이 1억의 납부할 의무의 채무 상당액을 을돌이가 인수로 받고 있잖아요. 채무를 전가하잖아요. 그러면 양도가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요? 들어있어야 돼요. 여기 1억은요? 1억은 양도자인 갑돌이한테 납부할 의무인 채무가 확정됐어요.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납부 시기가 도래하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매가를 13억으로 썼지만 실제 양도가는 얼마예요? 12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이걸 대리한 세무사, 회계사가 양도가를 13억으로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고가에 걸려요. 뭐 세금 안 낼 세금을 내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양도가 12억이면 통째로 비과세예요. 근데 양도가 13억으로 해버리면 안 낼 세금을 내게 되는 모순이 발생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청산금을 납부하는 경우로서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시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제소득임이 또는 계산공제액.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C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빼기 납부한 청산금 빼기 실제 소요된 경비. 끝.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로서 관리처분 인가전 양도 차익은 B점의 평가액 빼기 A점의 취득시가 또는 환산취득가 빼기 실제 소득임이 또는 계산공제 가로 닫고 곱하기 분수의 분모 B점의 평가액 분자 B점의 평가액 빼기 지급받을 청산금. 관리처분 인가 후 양도 차익은 C점의 양도실가 빼기 B점의 평가액 플러스 지급받을 청산금 마이너스 실제 소득 경비가 맞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질문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세스를 아신다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가장 많은 실수가 이 부분의 실수입니다. 고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고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은 알겠어요? 모르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신고서가 들어왔어요. 선생님 신고가 잘못됐어요. 환급해 드릴게요. 환급해줘요? 안 해주죠. 그냥 그대로 덮어버려요. 네. 네, 감사 와서 감사 지적합니까? 안 해요. 그냥 넘어가 버려요. 사실은 감사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잘 아시겠지만. 자, 보시죠. 이 부분입니다. 조합원 입주 양도차익 계산함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조합원 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몇 가지가 있다?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 근데요, 아까 소규모 재개발과 가로주택과 자율주택은 22년 1월 1일 이후부터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도시및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배한다는 시점은 관리처분 개의 인가일이었었어요. 인가일이에요. 그러나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율주택, 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사업 시행 계획 승인일입니다.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후배님들이 이거요, 조합원 입주권이나 소규모 정비사업은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만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양도차의 계산 방법만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큰 무리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보시죠. 입주권 양도, 시가된 양도 차익은 조합이고 프리미엄 양도 차익과 관리처분 인가자재 각각 구분하여 합산한다. 즉, 이 부분에 관리처분 인가자재 양도과 이 부분에 관리처분 인가 양도 두 개를 각각 구해서 합산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제가 눈이 봤을 때 B점에서의 관리처분계의 인가련제 평가액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합원 분양계약서 있죠? 거기에 평가액이 5억이에요. 근데 거기에 간부일이 101%도 있고 98%도 있어요. 그러면 금액이 바뀌게 되죠. 110% 한다면 5억 5천이 되겠죠. 만약에 95%로 간다면 대충이라 합시다. 그러면 더 낮아지겠죠. 그러면 시행령의 160조에 이런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 평가액이 변경된 것은 변경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조합원 분양계약서에 무엇을 B점에 평가를 쓴다? 권리가를 쓰시면 간단해요. 권리가. 그래서 166조 4항에 변경된 가액에 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2006년 1월 1일, 왜 이 말이 왜 나올까요? 2005년 12월 말 이전까지는 조합원 입주권은 법률 용어가 없었어요. 그냥 실무적으로 입주권이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노무현 정권이 들어오면서 조합원 입주권 용어가 법률 용어로 들어왔어요. 부책에서 시행 시기가 2006년 1월이다 보니까 이 말을 쓰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18년 2월 9일 이후부터는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이에요. 그때만 들어왔었어요. 그러다가 22년 1월 1일 날 소규모 재개발, 그 다음에 자율주택, 그 다음에 가로주택이 끼어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기준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로써 관리처분의 인가일과 사업시행계의 인가일 중 철거 중 빠른 날 현재 비과세 충족했다고 한다면 해당 조합원 입주권은 뭐 해줄게?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 인가일,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사업시행 인가일이 종전 부동산에서 권리인 조합원이 되고 바뀐 시점이다. 그 날 중에 요날 현재 비과세를 충족했다라고 한다면 그 주택을 최소 3년 내에 판다고 한다면 비과세를 해줄게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야기죠.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점 무주택 세대라고 한다면 비과세 해줄게. 두 번째, 다른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때로부터 몇 년 내에 팔아라? 3년 내에 팔아라. 그럼 비과세 해줄게. 단 조건이 있어요. 관리처분계 인가일과 사업시행 계획 인가일 멸실일 중에 가장 빠른 날 현재 비과세를 충족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무조건 비과세 된 게 아니고요. 설사 그런다 한다 하들 만약에 해당 조합원 입주권의 양도 실가가 12억 원을 초과한다면 그것은 고가에 걸린다라는 얘기에 있어서 12억 초과 상당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뭐예요? 비과세를 못 해준다는 얘기인데요. 다 잘 아시겠지만 고가 주택의 양도 차익 계산 방법이 원론적으로 어떤 방법이에요? 원론적으로요?
시행령 160조에 자, 그러기 전에 고가주택은 비과세 1세대 비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한번 투표 한번 합시다. 고가 12억 초과분인 주택을 한 세대가 한 주택만 갖고 있다. 이건 비과세 대상이다. 예, 한번 손 한번 들어봅시다. 적용한다. 예. 두 번째, 안 된다. 이건 비과세 안 한다. 예, 손 드실 분. 예, 비과세 대상 아닙니다. 89조량 제3호에 써놨어요. 1세대 1주택 가로 열고 12억 초과분은 제외, 가로 닫고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89조량 제3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전제 조건이죠. 그걸 위임받은 게 시행령 154조, 154조 2, 155조, 152조 2, 155조 3, 150조 2, 150조 3이죠. 그죠? 그래서 더 정확한 거. 본법 95조 3항에 이렇게 써놨어요. 89조 1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 아닌 고가주택은 1항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줄게 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그 위임받은 시행령이 뭐예요? 160조예요. 근데 거기에 1항에 따른 규정에 불구하고 1항이 뭐냐면 95조가 양도소득금액이에요. 1항의 규정이 뭐냐면 양도가 빼기 취득가 빼기 기타 필요경비 빼기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 것을 뭐라고 부르자?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부르자. 그 규정에 불구하고 1세대 비과세 대상의 제외 대상인 고가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죠? 그러면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 가액분의 양도 가액 마이너스 12요. 이것을 과세 대상인 양도 차익이라 하자는 얘기죠. 그죠?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고 한다면 이런 방법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양도 차익은 토지만의 양도 차익이에요? 건물만의 양도 차익이에요? 두 개 다 합해진 거예요? 합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12억은 두 개 합해진 거죠. 양도가도 합해진 거죠.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택만 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토지만 팔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주택과 토지를 지분으로 팔 경우도 있어요. 또는 어떤 사람은 토지와 건물을 분할해서 팔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주택을 100명이 공동 소유를 해요. 세법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의 주택을 두 사람 이상이 공동 소유일 때 모두 다 뭔 것 가지고 본다. 하나의 주택 각각 가진 걸로 본다. 두 번째, 리딩기건 아니건 지분으로 팔건 양도시를 달리하건 말건 무조건 전체를 가지고 12억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죠. 한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땅이요 100평이에요. 건물은 10평입니다. 근데 여기가 도로가 확장 공사를 해요. 그래서 이게 2평이 수용이 됐어요. 2평의 수용 보상금 2억입니다. 이 집이 1세대 때 비과세를 충족한 주택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2억에 대한 양도 차익이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건 비과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원론적인 이야기.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땅값만 계산해요. 통째로 판다면 땅값이 얼마짜리예요? 2평이 2억이니까 한 평당 1억이잖아요. 땅값만 얼마짜리예요? 100억짜리예요. 건물은 만약에 이것이 1억이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건물은 전체가 얼마짜리예요? 101억짜리예요. 그죠? 그러면 이 집은 지분으로 팔았지만 수용이 돼서 분할했지만 비과세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에 걸려요? 고가에 걸려요. 그러면 1억 곱하기 101분의 101 마이너스 12억에 상당한 X값은 과세 대상 2예요. 그죠? 고가에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시행령 160 써놨어요. 어느 한쪽에 미등기건 말건 두 사람이 공동소유를 하건 지분으로 또는 분할해서 팔건 말건
전체를 양도한 봤을 때 금액이 12억 초과라고 한다면 고가주택이다. 그럼 무조건 양도가분의 양도가 마이너스 10억인데요. 고가주택 판단이 12억이 양도실가 12억일까요? 양도가액 12억일까요? 그 말장난인데요. 그 분명히 틀려요. 양도가액이란 말과 양도시가란 말은 틀린 말이에요. 일반적인 거의 동격이지만 엄밀히만 틀린 말이에요. 양도 12억, 양도실가 12억 초과가 고가주택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어디 있는 X값은 곧바로 과세해요? 조특법 77조요. 그게 뭐가 있죠? 사업인정 고시전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건물이 공익상 수용 현매수가 된다고 한다면 뭐 해줘라? 감면해줘라. 현금으로 받으면 몇 프로 감면해줘라? 10% 해줘라. 채권으로 받는다면 얼마를 해줘라? 20% 해줘라. 하지만 3년 이상 5년 미만짜리의 채권이라고 한다면 몇 프로 해줘라? 30%를 해줘라. 5년 이상의 채권이라고 한다면 몇 프로 해줘라? 40%를 해줘라. 그러면 이 X에 대해서 뭘 부과해야 돼요? 양도세를 10% 현금 준다면 10% 감면해 줘야 돼요. 그리고 농특세 20%는 부과해야겠죠? 예. 그런데요, 여기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지역으로 들어가 있어요. 관리처분이 이미 났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내 땅이 이 부분이 토지가 수용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게 감면이 될까요? 안 될까요? 관리처분이 났어요. 그럼 뭘로 받겠다는 얘기예요? 조합을 입주권으로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필이면 내 땅이 2평이 수용이 됐어요. 그러면 수용된 부분에 대한 이 X값에 대해서 감면을 해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감면 안 됩니다. 이건 싫어합니다. 왜 안 되냐면 조특법 77조에 토지 등이 수용 현매수되면 감면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무서하고 세무서 직원이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세무서 직원 가로왈, 내가 재산환물 20년 이상 받지만 감면을 한 번도 못 받습니다. 안 됩니다. 세무사, 아니 거기에 토지 등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해주라. 둘이 붙었어요. 자, 감면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여러분이 세법을 읽어보시면 이하 같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이런 말이 많죠. 66조에 가면 토지 또는 건물 가로 열고 토지 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 가로 닫고 이렇게 써졌어요. 그러면 감면 대상은 뭔만 해준다? 토지 또는 건물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양도하고 있는 자산은 뭐예요? 조합은 입주권이에요. 그죠? 조합 입주권이 일부가 팔리고 있잖아요. 그럼 비과세 돼야 안 돼요? 감면이 안 됩니다. 왜? 토지 등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감면이 안 됩니다. 그런 경우 왕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 입주권 양도차익 계산 방법과 조합은 입주권의 비과세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3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